야, 뭐 그걸 갖고 화를 내? 너 예민하잖아. 예민하다는 말은요, 나를 방어할 때 쓰거나 남을 공격할 때 많이 쓰게 돼요. 약함이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최명기의 마음 편한 TV 구독자님들. 오늘은 MMPI를 제치고 가장 핫한 검사로 떠오르고 있는 HSP 검사, 고도 민감성 개인, 매우 예민한 사람 검사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분석해 드리고자 합니다. 고도 민감성 개인이라고 하는 거는 아론 부부께서 개발한 검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인터넷에 딱 검색하시게 되잖아요. 참 이상한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상한 생각이 드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람은 굉장히 예민해 할 때와 관계가 없는 항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당신은 풍부하고 다면적인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있나요? 풍부하고 다면적인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민한 사람이라고 우리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당신은 예술 작품이나 음악에 깊은 감동을 받나요? 예술 작품이나 음악에 깊은 감동을 받는 사람을 예민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당신은 도덕적으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인가요? 도덕적으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은 오히려 예민하지 않은 사람이 아닌가요? 잔인한 영화나 프로그램을 의식적으로 보지 않으려 하나요? 도대체 이게 겁이 많은 거지 예민한 거랑 무슨 상관이 있지요? HSP 검사에서 가장 논쟁이 많이 되고는 하는 문항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당신을 예민하거나 수줍은 아이로 여겼나요? 도대체 그게 지금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항목들이 여기 들어간 데는 번역의 오류가 있게 되는 겁니다. highly sensitive를 갖다 직역을 하게 되면은요, 매우 예민한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매우 감각 기능이 발달한 사람, 감각이 매우 다른 사람도 인지하지 못하는 것까지 감각하는 사람에 대한 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민함과는 거리가 먼데 감각 기능이 발달한 사람이 갖고 있는 항목에 네네네네네 체크하다가 보면은 세상에 내가 매우 예민한 사람이었는데 나만 모르고 있었네. 내가 그거를 무시하면서 삶을 살아가나 하는 블랙 유머 같은 상황에 빠지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에서는 검사 항목이 번호의 순서는 바꾸지 않았지만 18개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한국판 HSP 검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훌륭한 연구자님들께서 한국 사람들한테 검사를 했을 때 검사 항목에 체크하는 게 변별력이 떨어지는 것만 뺐을 때 18개로 나눈 거지요. 당신은 풍부하고 다면적인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있나요? 당신은 예술 작품이나 음악에 깊은 감동을 받나요? 당신은 섬세하고 미묘한 향기, 맛, 소리, 예술 작품을 감지하고 즐깁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민함과는 거리가 먼 거지요. 그래서 저의 방송에 가장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면요. HSP 검사에서 높은 검사가 나오는 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별거 아닌 거에 예민하게 구는 분들이 아닙니다. 남보다 오감이 발달한 분인 거예요. 그리고 발달한 오감을 갖다 최대한 잘 이용하려는 분들이 결국은 HSP 검사가 높은 거지요. 그러나 때로는 굉장히 마음이 유리처럼 흔들리는 분이 우연히 오감도 굉장히 발달하게 되면은 그러면서 자기 의사를 갖다 왠지 표현해야만 된다는 당위성을 갖고 있는 분들은 남들한테 억울하지만 예민하다는 말을 들을 가능성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전제에서 이 검사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아까 언급한 아론 부부님께서 인간이 어떻게 감각을 사용하고 어떻게 감각을 이용하느냐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그거를 연구하다가 보니까 감각을 어떻게 이용하느냐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갖다 하게 된 거예요. 연구하면서 하게 된 질문을 모아서 일종의
연구용 검사를 갖다 만든 게 처음에 HSP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감각을 갖다 다루게 되느냐? 첫 번째는 원트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감각을 내가 원하는 것을 갖다 감지하고 획득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무언가를 원하고 접근하고 싶고 갖고 싶다. 원트가 있습니다. 감각 처리의 그 반대쪽의 요소에는 뭐가 있느냐? 스탑이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목이 말라, 물을 원해, 원트가 작동이 되지요. 그러나 반대로 원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원트에 사로잡혀서 하다가 보면은 악어를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트에 다가가더라도요, 물이 찰랑찰랑 하면은 스탑!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위험을 감지하고 중단하는 거 역시 우리가 감각을 갖다 이용하고 처리하게 되는 중요한 목적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을 갖다 중간에서 매개하는 건 뭐냐? 그거는 자극이 왔을 때 흥분하는 거예요. 요 자극 흥분은 어떤 의미에서 중립적인 거지요.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을 보게 되었을 때도 자극 흥분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너무너무 무서운 사람을 보게 됐을 때도 자극 흥분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이 세 가지가 높은 사람을 선별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까 27개 문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아하는 거를 갖다 원하고 좋아하는 거를 즐긴다에 해당되는 문항도 HSP 검사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굉장히 자극이 있게 되면은 흔들린다에 해당되는 문항도 HSP 문항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일단 확인하고 미세한 자극이라도 빨리 감지해서 멈춰버린다에 해당되는 문항도 HSP에 들어가게 돼서 결국은 자극 흥분과 멈춤만 발달된 사람인데, 때때로 어떤 사람이 원트하고 자극 흥분이 발달하게 되면은 그 사람 역시 HSP는 높지만 전혀 예민한 거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되어서 검사를 본 다음에 으앙 하게 되는 겁니다. HSP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론 부부를 비롯한 연구자들은 HSP의 특성을 다음 4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자극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여기에서 자극은요, 누가 나한테 하는 비난의 말이 여기서 얘기하는 자극이 아닌 거예요. 절대 미각을 가졌다, 절대 음감을 가졌다, 사실은 그 자극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러나 또 반대로 남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나는 맛이 이상해 했더니 상한 음식이었어. 남보다 상한 음식을 빨리 발견하는 사람, 자극에 민감한 거지요. 도대체 이 자극에 민감한 게 어떤 쓸모가 있나 생각하게 되지만요,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탄 냄새를 빨리 맡고요, 어떤 사람은 탄 냄새를 늦게 맡아요. 늦게 맡은 사람은 죽을 수 있고 빨리 맡은 사람은 달아날 수가 있지요. 미세한 감각을 느낄 수 있다는 건 결국 과거 인류의 진화를 봤을 때 생존에 있어서 매우 유리한 거였지요. 그런데 유리하면서 동시에 불리한 거예요. 남들은 꿀꺽꿀꺽 먹는 음식을 나는 상했을지도 몰라라고 안 먹다 보다 보면은 세균에 감염이 돼도 죽을 확률은 떨어지지만 칼로리가 모자라서 항상 배가 고프게 살아가야만 되지요. 두 번째는 뭐냐? 미묘하고 미세한 부분을 알아챈다는 거예요. 지하철에 간판이 있어요. 어떤 병원이나 식당은 이미 충분히 잘 돼요. 그런데 지하철 입구에 나오는 간판을 계속 비싼 돈을 주고 유지해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사람들은 그 병원이나 그 식당 간판을 잘 보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자리가 빠지고 경쟁 식당이나 경쟁 병원이 거기 들어서잖아요. 바뀌었네 하고 쳐다봐요. 그런 미세한 변화를 마치 알아채는 게 우리가 감각 기능이 발달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이지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발달하느냐의 문제인데요. 배우자가 미세한 감각을 잘 알아채잖아요. 바람 피면 꼭 들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분들이 굉장히 감각 기능이 발달했잖아요. 엄마가 우리 아이가 요새 뭐하나 하고 책상을 한번 뒤지잖아요. 엄마는 책상 뒤진 다음에 그 자리에 놨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은 알아챕니다. 그러나 이게 지나치게 되잖아요. 때때로 어떤 분은
망상을 갖게 되기도 해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물건 자리가 바뀌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누가 이거를 바뀌어 놨지?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그거는 망상이면서 망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요, 책상 서랍을 여닫는다고 하잖아요. 진동이 있잖아요. 모든 물건은 원래 위치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1초 단위로 움직이지 않는 이상 위치가 바뀌어요. 모든 사람이 보기에 위치가 안 바뀌었지만 당사자는 미세하게 위치가 바뀌었다는 경우, 아주 미세한 것도 볼 수 있는 현미경 같은 감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망상일 수도 있는 거지요. 여기까지는 왠지 우리가 생각하는 예민한 사람과 HSP의 어떤 프레임과 일치가 되는 듯한데, 이 세 번째에 가면 완전히 달라져요. 정보 처리 수준이 깊다. 표면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과를 고려해서 해석한다. 아니, HSP인 사람은 멘탈이 약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정서적으로 반응하고 공감한다. 이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공감은 하면 할수록 좋은 게 아니야? 그래서 이런 거지요. 매우 감각 기능이 발달했어요. 그런데 엄청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남들은 놓치는 위험까지 전부 다 감지한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정보를 처리하고 그러느라고 유리 멘탈처럼 흔들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굉장히 강해요. 남들이 예지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전부 다 알아차려요. 그 사람은 마치 우리가 보는 인간보다 훨씬 더 기능이 좋은 사이보그 같은 분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유리 멘탈인 분들이라고 해서 다 HSP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HSP라고 해서 전부 다 우리가 유리 멘탈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지금 화면이 있어요. 아까 27개 중에서 아주 미세한 감각도, 아주 미세한 자극도 놓치지 않고 감지하는 것에 대한 질문만 모아져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구성 요소가 돼요. 두 번째 이제 질문의 항목은 뭐가 되냐면요, 자극이 왔을 때 얼마나 흥분하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어떤 의미에서 외부 환경이 얼마나 많이 흔들릴 수 있냐를 보여주지요. 그러나 요 자극 흥분과 관계되어 있는 항목은요, 좋은 것에도 흥분하고 나쁜 것을 피할 때도 흥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립적인 거지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세 번째 항목이 되게 이상해요. 이거를 심미적 민감성이라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쁜 거,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보고 갈망하는 것을 갖다 뜻하게 되지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아론 박사님께서 27개 항목을 했을 때는 이렇게 나누지 않았어요. 후발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도대체 HSP인데 왜 이럴 때는 좋고 이럴 땐 나쁘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HSP 검사 항목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보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HSP에서 높다 하더라도요, 어떤 분은 요 세 항목이 골고루 높아요. 어떤 분은 한 가지 항목만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HSP긴 HSP인데 굉장히 다른 HSP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본 세 가지 중에 자극이 작을 때도, 자그마한 자극도 감지하는 능력이 높으면서 자극 흥분되는 정도는 높은데 검사에서 원투와 해당되는 심미적 민감성에 해당되는 부분은 굉장히 낮은 분들이 그렇게 돼요. 아주 미세한 것도 감지하는 분들은 지뢰를 밟은 순간 알아요. 앗! 하고 멈춰요. 그래서 멈춤에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멈추면 되는데 자극 흥분이 되니까 그냥 안절부절하면서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은 결국 약간의 신호만 보내는데 타인한테 감지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본인의 어떤 표정이라든가 모습이 확 바뀌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눈치라는 말도 참 다양하게 쓰여요. 내가 원하는 일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해요. 그럼 저는 그때 그 사람한테 야, 너 진짜 눈치가 좋구나 하면서 칭찬하는 의미를 쓰지요. 그런데
그 말 하지 마, 그 말 하지 마 하고 막 이렇게 손으로도 하고 눈으로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 그 말을 해요. 그럼 우리는 그땐 반대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야, 너 왜 그렇게 눈치가 없냐? 그래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내가 옆에 다가서니까 갑자기 휙 놀라요. 사실은 내가 그 사람한테 욕도 많이 하고 거센 행동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한테 그러죠. 야, 왜 그렇게 눈치 봐? 그래서 결국 눈치란 건 뭔가 하면은요. 내가 유능하고 자신이 있을 때는요. 나는 눈치껏 행동하는 사람이 되게 돼요. 그런데 내가 약할 때는요. 나는 눈치만 보는 사람이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눈치라고 하는 거는 중립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여러분은 눈치가 빠른 유능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여러분은 눈치만 보는 비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ADHD인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습니다. ADHD인 분들은 충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참는 거를 못 참아요. ADHD인 아이들 중에서는요. 옷 같은 거 입잖아요. 그런데 감이 자기가 싫어하는 감이에요. 다른 애들은 그냥 참거든요. ADHD인 아이들은 막 그 옷 안 입든다고 막 이래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이랑 비슷한 자극을 느끼는데 똑같은 자극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강하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고도 예민으로 보이지요. 그래서 ADHD인데 고도 예민으로 오해받는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ADHD인데 어떤 분들은 부주의로 인해서 오히려 남들이 느끼는 거를 못 느껴서 문제인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을 보면은요, 어렸을 때건 어른이 되어서건 운동하다가 꼭 다쳐요. 왜냐하면은 공이 오는 거를 늦게 알아채거든요. 그분은 ADHD이지만 고도 민감성과 전혀 관계가 없지요. ADHD인 분들인데 겁이 되게 많은 분들은요, 본인이 부주의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뭐를 놓치나 남의 눈치를 많이 봐요. 그런데 ADHD인데 어떤 분들은요, 눈치가 없어서 문제란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ADHD인 분들 중에서는 우리가 감각 기능이 매우 발달한 분도 있고요. 감각 기능이 너무 둔해서 문제인 분도 있어요. 불안장애가 걸리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HPS가 돼요. 불안장애가 있게 되잖아요. 작은 일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히고 어지럽고 머리가 아파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장애가 있게 되면은 우리는 감각이 예민해져요. 여러분이 중세시대에 살고 계세요. 중세시대 전쟁은 칼을 갖고 싸우니까요. 최소 전쟁의 사망률이 50%예요. 네가 죽거나 내가 죽거나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요. 그러니까 가만히 매복하고 있다가 적이 오면은 오자마자 먼저 뛰어나가야 되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100m 스타트를 하는 선수와 같은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는 게 불안장애예요. 그러니까 모든 불안장애일 때는 아주 예민한 거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해요. 어떤 분들은 공황이 있을 때 굉장히 폭력적이 돼요. 공황으로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고 어지럽고 미칠 것 같은데 누가 옆에서 왜 그래? 하고 톡 치잖아요. 그럼 어떤 분은 그때 반대로 주먹이 나가버려요. 미세한 것도 알아차릴 뿐더러 불안장애일 때는요, 몸이 흥분되어 있기 때문에 자극 흥분도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나 신경 쓸 사이가 없기 때문에 심미적 예민성은 완전히 0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불안장애일 때는 다 HPS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 불안장애인 분들은 불안장애를 치료하잖아요. HPS가 아니게 돼요. 누구를 공격할 때와 누구로부터 나를 방어할 때 쓰게 돼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그 사람이 화날 만한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요. 그럼 나한테 선택은 두 개이지요. 야, 미안해. 또 다른 선택이 있어요. 야, 뭐 그걸 갖고 화를 내? 너 예민하잖아. 친구들은 그래도 가끔 만나죠. 이게 예민하단 말을 제일 많이 쓰는 게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써요. 그래서 연애할 때 맨날 한쪽이 한쪽한테 예민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학습이 돼요. 난 예민한가 보다. 난 예민한가 보다. 그래서 나는 예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그분이랑 헤어지고 딴 사람이랑 사귀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뭔가 싫은 얘기 하잖아요. 그럼 나는 너 너무 예민한 거야. 왜냐하면 앞에 예민한이라는 말을 학습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 예민하다는 말은요, 우리가 나를 방어할 때 쓰거나 남을 공격할 때 많이 쓰게 돼요.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모든 것에 예민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A를 느낄 때는요, B를 느끼지 못해요. 굉장히 지금 돈이 쪼들려서 힘들어 죽겠어요. 음식 맛이 떨어져요. 돈에 예민한 대신 음식 맛에는 둔해졌지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먹고 싶은 게 많아요. 맛있는 음식 맛에 너무 예민해요. 그런 여러분들 돈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쓰게 돼요. 세상에는 어떤 의미에서요, 남보다 오감이 발달한 분들은 있지만 모든 것에 다 발달이 되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예민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남들한테 우리 너무 예민하다는 말을 많이 쓰지도 말고요. 남들이 나한테 예민하다고 하더라도요, 예민한 자체가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말에 흔들리는 나의 약함이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강해지면 여러분은 예민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요, 우수한 감각 기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예민한 사람으로 취급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고도 민감성 개인이 아닌 매우 감각 기능이 발달한 사람, 매우 예민한 사람이 아닌 매우 오감이 발달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